양자 주식들이 왜 이렇게 폭락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기술은 역대급으로 발전했습니다. 구글은 슈퍼컴퓨터보다 10,000배 빠른 칩을 만들었고 아이온큐는 전례 없는 정확도를 찍었죠. 그런데 주가는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은 기본이고 어떤 종목은 70% 넘게 빠졌어요. 분명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면서 왜 투자자들 계좌만 녹아내리는 걸까요?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떨며 손절할 때 월가의 큰 손들은 오히려 이 하락장을 기회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양자 주식이 폭락한 진짜 이유, 숨겨진 함정, 그리고 도대체 언제 사야 하는지까지 전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기술의 실패가 아닙니다. 돈의 값이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보통은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양자 관련주들은 오히려 그날부터 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내릴 생각이 별로 없다고 발표해버린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가 확 줄어든 거예요. 어떤 기업이 10년 뒤에 1,000억을 벌 거라고 가정해봅시다. 이자율이 낮으면 현재 가치가 900억 정도로 평가되는데 이자율이 높으면 600억대로 뚝 떨어져요. 똑같은 미래 수익인데 30% 넘게 깎이는 겁니다. 양자 기업들은 5년, 10년, 어쩌면 20년 뒤에야 본격적인 수익을 낼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 당장 매출도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기업도 연간 1,000억 원대 초반 정도예요. 엔비디아처럼 수십조 원 시장을 확보한 곳과 비교하면 승부가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건 기술의 붕괴가 아니라 자금의 대이동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자석이 시장의 돈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시장의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큐비트 숫자만 봤어요. 큐비트가 많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죠. 자동차로 치면 배기량만 따지던 시절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류를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가 핵심이 됐어요. 쉽게 비유하면 큐비트는 밀가루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논리, 큐비트는 빵이에요. 밀가루가 창고에 가득해도 빵을 못 굽는 기계는 쓸모가 없잖아요. 이제 시장은 누가 실제로 빵을 구워낼 수 있느냐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 발표가 나와도 그게 언제 되느냐를 묻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양자 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자 기업들한테는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돈을 태우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은 그냥 GPU 몇 장 사서 연구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영하 270도 극저온 냉각 장비, 특수 레이저, 진공 장비까지 동시에 갖춰야 해요. 재무제표를 까보면 대부분이 지금 가진 돈으로 1년에서 1년 반밖에 못 버텨요. 곧 다시 돈을 끌어와야 한다는 뜻이죠. 그때 유상증자가 나오면 기존 주주들 지분이 희석됩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은 3억 달러 넘게 주식을 팔았고 또 다른 곳은 20억 달러 규모 증자를 단행했어요. 새는 욕조에 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부어도 수위가 안 오르는 거죠. 지금 시장은 이 회사들의 기술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돈 떨어지기 전에 버틸 수 있느냐, 여기에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위협이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아마존은 AI팀, 칩 개발 부서, 양자 연구팀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구축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만약 이 거인들이 먼저 완성하면 누가 작은 스타트업 기계를 사겠습니까? 다만 반대로 보면요, 거대 기업들도 아직 상용화는 못했어요. 연구용이지 당장 팔 수 있는 상업용이 아닙니다. 작은 기업이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면 오히려 이 거인들한테 납품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공매도 압박도 심합니다. 어떤 종목은 유통 주식의 20%가 넘는 물량이 공매도 상태예요. 천장에 물풍선이 잔뜩 매달려 있는 거랑 비슷해요.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 수 있죠. 반대로 대형 계약이나 기술 돌파 소식이 터지면 급반등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양자 산업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양자 산업은 지금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전기차 초창기처럼 AI 초창기처럼요. 결국 손에 꼽히는 회사만 남게 될 거예요. 월가는 양자를 포기한 게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양자의 목을 매는 걸까요? 양자 컴퓨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전 세계 통신, 군사 시스템은 전부 암호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이 암호를 단숨에 뚫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방식으로는 수천 년 걸릴 계산을 몇 분 만에 해치우거든요.
이게 현실이 되면 은행 계좌가 털리고 군사 기밀이 새어나가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창을 막으려면 방패도 양자여야 하거든요.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매출원이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당장 돈이 되는 분야도 있어요. 바로 신약 개발입니다. 약을 만들려면 수많은 분자 조합을 시뮬레이션 해야 하는데 기존 컴퓨터로는 수년이 걸려요. 양자 컴퓨터로는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못 찾던 암 치료 후보 물질을 양자 컴퓨터로 찾아낸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배터리, 태양전지, 금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이 양자 기술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난제 하나만 풀어도 판도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자 기업들은 단순히 컴퓨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제약사, 자동차 회사, 금융사와 손잡고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고 해요. 어떤 기업이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못 푸는 문제를 풀어버린다면요.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미래 기술 기업이 아니라 산업을 바꾸는 혁신 기업으로 재평가받게 되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자, 결론입니다. 주가가 다시 오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돈의 값이 다시 싸져야 해요. 그리고 기술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계약이 나와야 합니다. 유명 기업과의 협력 소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양자 컴퓨터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요. 첫째는 하드웨어, 실제로 양자 컴퓨터 기계를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둘째는 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서 도예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이죠. 셋째는 보안, 양자 시대에 대비한 암호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이 세 분야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릅니다. 보안 분야가 가장 빨라요. 정부나 금융기관은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거든요. 지금 당장 수요가 있다는 뜻이죠. 소프트웨어는 그 다음이에요. 하드웨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기존 양자 컴퓨터 위에서 프로그램을 돌려볼 수 있으니까요. 하드웨어는 가장 늦지만 성공하면 가장 큰 보상을 받습니다. 어떤 기업을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버틸 체력입니다. 겨울을 버틸 식량이 있는 회사가 봄을 가장 먼저 맞이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3년 이상 외부 자금 없이 연구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분기 보고서에서 현금 보유량과 분기당 지출 규모를 확인하면 대략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은 고객 명단이에요. 홈페이지나 보도자료에서 어떤 기업들과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정부 기관이나 대형 제약사, 글로벌 금융사 이름이 보이면 좋은 신호입니다. 특히 단순 협력이 아니라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인지가 중요해요. 무료 파일럿과 유료 계약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기술 방식도 봐야 합니다. 지금 이온 트랩, 초전도, 광자, 중성원자 등 여러 방식이 경쟁하고 있어요. 어떤 게 이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한 방식에만 투자하기보다 다른 방식의 기업들에 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비디오 테이프 시절에 VHS랑 베타맥스가 싸웠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결국 하나가 표준이 될 거예요. 잘못 고르면 베타맥스에 올인한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2, 3년 정도를 과도기로 봐요. 이 시기에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확실히 낫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아직은 그 증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실제로 상업적 성과를 내는 기업이 나오면 그때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절대 한 종목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에 나눠서 담고 기술 방식도 분산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정석이에요. 양자 산업은 당장 내일 터지는 게 아닙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전문가들은 양자 시장이 지금의 수십 배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버티는 기업은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현금 보유량, 고객 명단, 기술 방식, 실제 계약 유무, 이 네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결국 투자는 지금 보이는 소음보다 길게 이어지는 흐름을 보는 싸움입니다. 남들이 끝났다고 던질 때가 오히려 나중에 후회할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이 하락장이 누군가에게는 공포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다른 유망 섹터나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